이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항상 1달러일까요? 대부분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2023년에 USDC가 1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그 아찔한 순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다들 준비금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시 USDC는요, 준비금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닥치니까 내가 원할 때 이걸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 근본적인 믿음이 깨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던 거죠. 결국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 셈이네요. 블록체인 기술이나 발행사의 약속이 흔들릴 때 내 디지털 1달러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바로 이 신뢰를 만드는 패러다임이 기술에서 법으로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를 어떻게 완전히 두 동강 낼 것인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해법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결국 완벽한 담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디지털 달러 뒤에 실제 현금 1달러가 금고에 쌓여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최근 통과된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이 바로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 같더군요. 맞습니다. 지니어스 액트의 철학은 아주 명확해요. 의심의 여지를 없애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으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딱 정의를 해버립니다. 결제용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 정의에 부합하기 위한 몇 가지 까다로운 규칙을 만들었죠. 첫째, 담보는 오직 달러 현금이나 만기가 짧은 미국 국채처럼 뭐랄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으로만 1대1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다른 코인이나 좀 애매한 자사에 섞어서 장난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무나 발행할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그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소수의 비은행 금융기관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국가 통제 아래에 두겠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잠시만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아주 독특한 조항이 있던데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걸 명시적으로 금지했다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자를 줘야 돈이 몰리고 생태계가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건 일부러 성장을 막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뭘 고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지니어스 액트의 가장 중요하고도 논쟁적인 핵심 철학입니다. 놓치신 게 아니라 미국 규제 당국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5%의 이자를 준다고 광고하면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디지털 예금이라고 생각하겠죠. 현금처럼 쓰기보다는 돈을 불리기 위해서 넣어둘 테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자를 주는 순간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자 예금 유사 상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행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 제도도 만들어야 하고 복잡한 건전성 규제도 적용해야 합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복잡한 은행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아예 다른 걸로 본 거군요. 네, 이건 절대 예금이 아니다. 오직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이자 없는 안전한 현금일 뿐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지루할 만큼 안전한 디지털 현금으로 만들려는 거군요. 이것도 신뢰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런데 유럽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미카라는 규제를 보면 접근법이 사뭇 다릅니다. 네, 유럽의 미카는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미카는 스테이블 코인을 유로와 같은 단일 화폐에 연동되는 전자화폐, 토큰, 이머니 토큰과 또 여러 자산을 섞은 자산 준거 토큰, 에셋 리퍼런스 토큰으로 나누는데요. 종류는 나누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상환 청구권을 단순한 회사의 약속이 아니라 EU 27개국 전체에서 보장되는 법적 권리로 못 박아버렸다는 점입니다. 법적 권리요? 네. 미카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발행사에게 액면가 그대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 차이네요. 방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미국은 이자를 금지함으로써 이건 예금이 아니니 다른 기대는 하지 마시오 라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신뢰를 만들고 유럽은
이것은 당신의 법적 청구권이니 언제든 돈으로 바꿔 가시오 라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신뢰를 보장하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미국은 이것의 정체성을 규정해서 신뢰를 만들고 유럽은 보유자의 권리를 보장해서 신뢰를 만듭니다. 하나는 자산을 믿게 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법을 믿게 하는 방식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각자 자기 동네에서 튼튼한 울타리를 치고 있는 셈인데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잘 나가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한 나라에서만 쓰이지 않잖아요. 미국 법을 따르는 USDC와 유럽 법을 따르는 유로RC가 사실은 같은 회사에서 발행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각자 다른 법으로 관리되는 코인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쓸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허점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이 마주한 가장 날카롭고 새로운 리스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대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미국 시장을 위해 미국 법인에서 유럽 시장을 위해 유럽 법인에서 각각 토큰을 발행하는 이른바 다국가 발행 멀티 이슈어 구조를 가집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두 회사에서 나온 별개의 토큰인 셈이죠.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 미국 법인의 예상치 못한 해킹 사고가 터지거나 준비금 운용에 문제가 생겨서 상환이 지연된다는 소문이 돈다고 가정해보죠. 과연 투자자들이 이건 미국 법인의 문제일 뿐이니까 내가 가진 유럽 법인 발행 토큰은 안전하겠지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할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이 코인 브랜드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너도 나도 유럽 법인에서 발행된 코인까지 전부 팔아치우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패닉은 법인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정확합니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순식간에 브랜드 전체의 신뢰 위기로 번지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동시에 인출을 시도하는 이른바 글로벌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각 지역의 법과 준비금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더라도 투자자들의 공포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안전을 위해 만든 지역별 규제가 역설적으로 글로벌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일 고장점을 만들어낸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예전에는 그냥 준비금이 100% 있나? 이것만 봤다면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니까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두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티어 1, 디지털 현금과 티어 2, 그림자 예금입니다. 이름부터 느낌이 확 오네요. 티어 1, 디지털 현금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모범생들이겠군요. 맞습니다. 제니어스 액트나 미카 같은 강력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스테이블 코인들입니다. 원점일 초조위험 자산 준비금이 법으로 강제되고 상환권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운영 과정이 투명하게 감독받죠. 이런 코인들은 시장에 위기가 닥쳐도 내가 가진 1코인은 진짜 현금 1달러와 같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줍니다. 그럼 반대로 티어 2, 그림자 예금, 섀도우 디포짓은 뭔가요? 이름부터 뭔가 좀 불안한데요? 그림자 예금은 평소에는 1달러처럼 보이지만 법적 보호장치가 약하거나 아예 없는 토큰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림자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겉보기에는 예금처럼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행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융상품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높은 이자나 보상을 주기 위해서 준비금의 일부를 미국 국채가 아닌 약간 더 위험한 회사채나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법적으로 상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만약 회사가 파산했을 때 내 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토큰들은 평화로울 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퍼지는 순간 저거 진짜 1달러 맞을까? 하는 의심이 번지면서 가치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디지털 현금이 아니라 발행사의 신용을 담보로 한 신용자산에 가까운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의 금융 시스템을 선택하는 문제가 됐네요. 그럼 제가 지금 당장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거나 이걸로 결제받아야 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보죠. 사기당하지 않고 진짜 디지털 현금을 골라내려면 당장 뭘 열어보고 뭘 확인해야 하는지 정말 실용적인 생존 가이드를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복잡한 보고서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마다 이 4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네, 아주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상환권이 회사의 이용 약관에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법에 명시된 권리는 국가가 보장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권이 아니면 법을 확인하라.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둘째, 당신은 은행 감독관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금 보고서를 볼 때 총액만 보지 마세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준비금 전체가 시장 위기 시에도 가치 손실 없이 5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즉 현금이나 초단기 국채로만 100% 채워져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위험 자산이 섞여 있다면 그건 디지털 현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금의 양이 아니라 질을 따져라.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 당신은 냉소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당신에게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나 보상을 준다면 딱 한 가지만 질문하세요. 이 공짜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돈은 절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발행사가 당신의 준비금을 어딘가에 투자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진정한 디지털 현금은 지루해야 정상입니다. 이자나 보상이 구조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가 오히려 안정성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남았네요. 마지막 넷째, 당신은 지정학 분석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그 회사의 법인 구조를 살펴보세요. 여러 나라의 머리를 둔 히드라 같은 구조는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한쪽 머리, 즉 지역의 리스크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아줄 법적, 회계적 방화벽이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뱅크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혹은 발행사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넘어서는 문제가 되었네요. 그 코인이 어떤 국가의 강력한 법과 제도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는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왔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패근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법이 지킨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 펼쳐질 시장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1달러짜리 코인이 아닐 겁니다. 어떤 국가의 법적 보호 아래에 있는 진짜 디지털 현금인지 아니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감수한 그림자 예금인지 구별해야만 하죠. 이제 경쟁은 코인 발행사 간의 기술 경쟁을 넘어 어느 나라의 규제 시스템이 더 투명하고 안정적인지에 대한 국가 간의 경쟁으로 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디지털 자산이 특정 국가의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면 그건 과연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된 글로벌 자산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 나라 법정화폐의 새로운 디지털 포장지에 불과할까요? 아마도 다음 시장의 화두는 바로 여기서 시작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